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증권에서 보험이랑 증권업 담당하고 있는 안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하반기 전망에 대한 자료 주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리 인하 수혜 전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좀 주가 상승에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이 맨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금리 인하,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금리 인하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대외적인 좀 긍정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실적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선된 실적이 이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져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 주주환원 확대를 기반으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약 요인으로는 일단은 대외적인 환경은 맨 밑에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실적 개선 차원에서는 보험사의 경우 이제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증권사의 경우 이제 PF 충당금 관련해서 이제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주환원 확대 관련해서는 보험사 중심으로 좀 자본 비율이 이제 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요인이 좀 적은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랩업을 해드리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때 이제 보험이랑 증권 업종 둘 다 굉장히 좀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연초 이후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특히 이제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포인트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증권 업종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대비 약 한 8%포인트 정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1월 말 보시면은 이제 1월 말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랑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면 이러한 상승세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리 인하가 있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표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앞으로의 타임라인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뭐 주주환원 확대를 좀 이제 좀 유도하는 방향이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밸류업 지수 개발, 이제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 위주로 지수를 개발하겠다. 요거랑 이제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그 개발한 지수를 기반으로 이제 ETF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수 개발과 ETF 출시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시장에서의 수급이 좀 이 밸류업 기업들에게 좀 몰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이런 밸류업 관련 이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금리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 하나증권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국내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산 평가이익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보험이익 측면에서 CSM 배수가 좀 감소할 수 있고, 자본 비율도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은 전 부문이 금리가 하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실적 개선 폭은 증권 업종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시장 유동성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조달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IB 쪽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보험 업종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보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보험 쪽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사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제 주주환원 확대입니다. 주주환원이 좀 얼마나 확대되느냐가 이제 보험사의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주환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자본 비율, 킥스 비율이라고도 하는 높은 자본 비율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킥스 비율은 그 작년에 IFRS 17 도입이랑 함께 도입된 자본 비율 규제인데요. 이제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당국에 이제 적극적인 경영 개선 권고 조치가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배당이나 이런 주주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150% 이상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대형 손해보험사 삼성화재랑 DB손해보험 그리고 삼성생명까지 해서 200%가 넘는 자본 비율, 즉 주주환원의 여력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150%에 근접한 보험사들은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데 이제 상위권사 대비해서 약간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을 실시하면은 가용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자본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 비율을 넉넉하게 갖추고 있지 않은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이 배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금리랑 자본 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가 하반기 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할 경우에서 보험사의 자본 비율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보험사는 대체적으로 이제 부채 듀레이션이, 그러니까 부채 만기가 자산의 만기보다 보통 더 길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 할인율,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채의 증가폭이 자산의 증가폭보다 더 커지고 결론적으로는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2024년 올해부터 기초가정위험액이라는 부분도 요구 자본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요한 자본은 늘어나는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가지고 있는 자본은 줄어들고 이게 자본 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정적인 자본 비율을 갖춘 보험사의 매력도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은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제 자본 비율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 자본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보험사들 다 배당을 못하냐? 그거는 아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신계약 CSM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 비율은 대체적으로 뭐 배당을 지급을 해도 하락하게 되는데 이 자본 비율을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뭐 금리나 이런 거를 상관하지 않는다면 거의 유일한 길이 이 신계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당 지급에 따른 자본 비율 하락분을 이 신계약 판매를 통해서 얼마나 상쇄시킬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좀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늘릴 수 있는 여부에 대해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왼쪽에 보시면은 이 분기당 이제 CSM이 무브먼트가 대체로 이렇게 되는데 신계약으로 얼만큼 많이 가져오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거의 한 3조 6천억 원 정도의 신계약 CSM을 확보했는데 옆에 이제 상각으로 하면은 IS의 이익으로 꽂히는 거고 그 가정 변경에 따른 조정이 그 회사마다 자체적인 가정에 따라서 이 총량이 달라지는데 이 CSM 가정으로 깎이는 금액이 적은 보험사일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자본 비율 확보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보험업종 관련해서는 자본 비율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계약 CSM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증권사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증권업종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거의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실적이고 이 그 선 그래프가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를 나타낸 건데 거의 완벽하게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 그래프가 하반기에 갈수록 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커리지도 거래대금 좋아서 좋고 IB 쪽도 조달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평가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증권업종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좀 약간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달부터 정부의 이제 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브릿지론 위주로 경공매로 처분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브릿지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 위주로 처분 손실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자산 건전성 분류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면은 증권사별로 가지고 있는 채무 보증액 대부분이 이제 PF 관련 채무 보증액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자산 건전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인 것을 보시면은 자본이 좀 적은 증권사가 오히려 안 좋은 자산, 요주의 이하 비중의 자산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F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진다면은 이제 자본이 좀 적은 증권사들 위주로 먼저 좀 어려워질 것으로, 실적에도 좀 먼저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가적으로 대형사도 이제 뭐 채무 보증의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은 요주의 이하 비중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PF 관련 추가 손실 가능성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증권사들도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왼쪽에 보시면은 뭐 미래에셋증권, 메리츠 금융지주, 그다음에 NH투자증권, 키움증권까지 해서 이 자기 주식을 활용한 주주환원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보험 업종이랑은 약간 다르게,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확대를 할 때 자본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은 이제 오너가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대주주의 위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좀 주주환원 추가 확대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을수록 좀 주주환원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대부분이 좀 이러한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위주로 주주환원이 확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험 업종에서의 탑픽은 삼성생명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본 비율 측면에서도 킥스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업계의 거의 최고 수준의 자본 비율을 갖추고 있고, 가장 먼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동참하겠다라고 얘기한 보험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여준 것은 없지만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양호한, 특히 이제 신계약 쪽에서도 아까 신계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러한 면이랑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계약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 가정을 어떻게 추정을 했냐가 중요한데,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요 CSM 조정이나 아니면은 실적의 예실차나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추정치가 안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계약도 잘하고 실적 안정성도 높고 그리고 자본 비율도 높아서 주주환원 확대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DPS 추이를 나타낸 건데, 옛날에는 사실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의 굉장히 약간 좀 중요한 계열사로 평가를 받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2010년대에는 거의 1%, 2%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러한 좀 지배구조 이슈는 다소 좀 감소를 하고, 반대로 이제 DPS는 크게 증가했는데도 밸류에이션은 점점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당 증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신계약이나 이런 실적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꾸준히 DP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증권 쪽 최선호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 쪽은 키움증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 일단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다 좋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PF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높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리스크도 적은 키움증권이 가장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좀 확대되고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 MS가 높은 키움증권 위주로 좀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PF 익스포저도 다른 대형사들 대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 충당금 적립이나 이러한 비용들에 따른 이익 훼손 우려도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최근에 마찬가지로 뭐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 0.7배대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하면서 주주환원을 굉장히 좀 늘리겠다라고 말을 한 부분도 있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요 그 다우키움그룹의 지배구조의 그 꼭대기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다우키움그룹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지금 그 원래 김익래 전 회장에서 이 장남인 김동준 지금은 이제 그 키움 인베스트먼트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주주의 지위가 어쨌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김동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연부연납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주주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배당을 늘린다든지 하는 주주환원을 통해서 현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하는 의지가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주환원도 좀 굉장히 좀 꾸준히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 인하 수혜도 받고 PF 리스크도 적고 대주주의 상황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대주주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주주환원 늘릴 가능성 높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험이랑 증권 업종 업황이랑 이제 좀 토픽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